네, 오늘은 2차 전지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죠. 왜냐면 또 오랜만에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였고 뭐 이유는 많지만 근데 항상 우리가 그 어떤 섹터, 특히 2차 전지가 강하게 움직인 날은 그게 바닥이다 아니다 그런 얘기가 항상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혹시라도 관심을 가진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진짜 여기가 저점인지 아니면은 좀 더 두고 봐야 될지를 조금 냉정한 시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정 섹터가 움직이면 하며 뭐 펀더멘탈을 찾고 뭘 찾고 바닥을 찾고 하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죠. 자, 우선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들의 최근 3월부터 지금까지의 이렇게 의견을 보면 섹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의견을 보면 거의 다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뭐 매수나 오버웨이트 이런 의견이 거의 없다. 뭐 한나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뉴트럴, 중립, 뉴트럴, 언더웨이트 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증권사는 지금도 3월부터 지금까지는 두 달 동안 놓고 봐도 중립. 네, 담당 섹터 애널리스트가 그렇게 봐요. 이게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객관적이라고 봐야 되나? 뭐 담당 섹터니까 제일 잘 알겠죠, 그죠? 자, 여기가 아직도 중립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1사분기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쪽이 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거의 없어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자, 섹터 애널리스트 2차전지 담당 애널들의 의견은 아직은 중립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 자, 저는 그런 관점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저의 기준점은 뭐 미국의 테슬라보다도 리비안이라든지 그리고 국내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기준점으로 잡고 있어요. 지금 섹터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중립이라 그리고 지금 캐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캐즘이 언제쯤 끝나느냐? 성장이 끝난 게 아니고 잠깐 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쉬는 게 지금 1년, 2년, 뭐 3년이 될지 4년, 그건 모른다는 거죠. 올해가 캐즘의 뭐 끝인지 아니면 그 이어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이렇게 잡습니다. 여러분한테 많이 말씀드린 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아무리 대장주 아닙니까? 2차 전지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 여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작년 여름 이 저점 바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저기를 깨면 안 된다는 강박 비슷한 게 저는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가격이고 그 당시에 엄청난 악재, 그 여름에 작년 여름에 불도 나고 뭐 포비아 온갖 게 악재가 다 나왔는데 지켜준 저 자리, 저기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구간을 저는 경계 구간 노란불로 봅니다. 그리고 이걸 통과한 지점, 위로 올라간 지점을 파란불로 보고요. 여기 위로 계속. 그 다음에 이 저점, 작년 여름에 저점을 깨는 구간을 저는 빨간불로 봐요. 빨간불, 이 저점을 깨면 그 아래는 바닥을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자리. 지금 자리는 노란불. 이건 뭐 제가 그렇게 표현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노란불이 걸렸다. 그건 자기 성향이죠. 안 급하신 분들은 서고 급하신 분들은 통과하고 누가 뭐라 할 거 없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체 시장에 대해서 한 노란불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이 캐점이 언제 끝날지 업황이 언제 돌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좀 기계적인 매매도 필요하다. 이런 신호에 따라서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시간이 돼야 과연 바닥을 잡을 것인가. 제가 오늘 가장 급등을 한 LNF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자, 이거는 펀더멘탈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숫자와 차트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지금 6만 얼마입니까? 66,700원인가요? 이 자리고,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우리 그 추세에 비하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기 녹색선, 이 녹색선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이 구간 잠깐 올라오다가 금방 또 죽었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구간은 하락 추세입니다. 이건 초보분들이 손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오늘 급등이 났다고 해서 세상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럼 LNF의 주가라는 게, LNF의 추세라는 게 바뀐다면 그게 언제쯤일까? 가격이 언제쯤일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LNF 지금 주가가 66,700원인데 이 LNF의 기준으로 주가가 8만원 이상에 가서 고정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 추세가 돌아서는데 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이런 거는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추세라는 게 이 추세선이 이렇게 위쪽으로 물줄기가 바뀌려면 조건이 8만원 이상에서 고정이 되든지 주가가 상승이 나와서 아니면은 한 달 이상의 시간 정도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조건이 맞춰지면 또는입니다. 이 조건이 맞춰지면 저 추세선이 돌아 나올 거고 저 추세선이 돌아 나오는 자리가 바로 우리 언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주식 격언에 사람이죠. 무릎에 사서 발바닥이 아니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그러죠. 머리 확인하고 이 어깨 여기서 팔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정석이거든요. 이 선이 추세선이 돌아 나온 선이 바로 무릎선인데 지금은 무릎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어디가 무릎인지는 모른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8만원 이상의 가격의 안착 또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있다면 돌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돌아 나올 때 초보분들은 매수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난 여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번에 여러 가지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이게 뭐 단순 순환매인지 테슬라 덕분인지 연기금 덕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게 좋을 것인가? 살만한 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 증권사에서도 제한적인 매수라고 합니다. 다 사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 매수. 어떤 쪽, 특히 약간 테슬라와 연결이 된 쪽,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마침 테슬라가 우리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서의 활동을 한 5월 정도면 끝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끝내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은 아무래도 사업이 줄어가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간밤에 서프라이즈가 아니 그 실적 쇼크가 나왔을 불구하고 올라갔던 이유, 반등이 나왔던 이유, 시간 외에서 올라갔던 이유, 시간 외에서 쇼크 나왔지만 5% 올라갔지 않습니까? 장중에 올라간 건 약간 트럼프나 그 다음에 베센트의 영향이 컸었고 장 후반,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 나왔는데 쇼크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5% 올라갔던 것은 일론 머스크의 복귀가 가장 주요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 테슬라의 주가가 여기서 바닥에서 찍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작년 중요한 가격에 와 있거든요. 작년 10월부터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그거 다 까먹고 제자리 왔어요.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올라갔던 게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게 오히려 정치적인 후폭풍 때문에 다 빠지고 제자리에 온 겁니다. 의미 있는 자리라 생각하고 이 일론 머스크의 복귀는 아마 좀 단기적인 반등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면 테슬라와 연결된 기업들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 몇 개 중에서 공교롭게도 LNF라든지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바로 테슬라와 연결된 특히 4680 배터리와 연결된 기업입니다. LG엔솔은 당연히 테슬라와 가장 큰 사업 관계를 갖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테슬라 관련주라면 LG에너지솔루션, LNF, 대주전자재료 정도 관심을 갖는 게 좋고 최근에 연기금이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참 2차전지면 못난 섹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못난 섹터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마침 그게 LG엔솔 오늘 왕창 들어온 게 LNF 여기는 꾸준히 사고 있고 LNF는 왕창 들어왔어요. 그리고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쪽 포스코퓨처엠과 포스코홀딩스 이쪽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주가들이 좀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그 연속성을 파악한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목금 동안에 주요한 2차전지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포스코홀딩스, 삼성 S대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만약에 실적 발표 뭐 실적 우리 기대합니까? 별로 기대 안 하잖아요. 서프라이즈도 기대 안 해요. 근데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이번에 테슬라처럼 시장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아마 시세에 연속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뭘 사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요런 종목들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초보분들 손대기에는 아직은 리스키한 영역입니다. 조금 공격적인 분들이 관심을 가진다면 요런 쪽, 그리고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연속성 확인. 자, 요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은 마치죠. 자, 오늘 내용이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